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워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29살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29살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사실 나도 워킹홀리데이에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지, 지금 내 현실을 포기하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도 될지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된다 하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꽤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29, 30 요 나이 이 시즌에도 워홀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이번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일본에 있고 두 번째 워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캐나다를 갔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29살에 캐나다 워홀을 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요 나이에 워홀에 관심은 있지만 가는 걸 좀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뤄놓은 것들을 포기하기 힘들어서, 이게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럴 때는 사실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에 갓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 전 공백기? 요럴 때 1년을 가는 거랑 이미 내가 졸업을 하고 취업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그 안정적인 생활을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싹 포기하고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고,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제 20대 후반, 30대 요 나이가 되면 내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갔을 때 1년 뒤에 돌아와서 지금 같은 생활을 지금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괜히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갔는데 돌아와서 요만한 직장도 다시 못 구하고 그냥 1년 허비하고 온 게 되면 그 뒤에 나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함에 휩싸여가지고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런 고민을 다 했지만 그래도 결국 워홀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본가가 지방이어서 늘 서울로 되게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서울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고 4년차 직장인이었고 이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승진을 한 확률도 굉장히 높았고 회사의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도 없었고 이 안정적인 생활을 엄청 만족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왜 이걸 다 포기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냐 하면, 이걸 설명을 하려면 엄청 과거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영어 공부를 꽤 열심히 했어요. 영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적이 정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중고등학교 6년 정도는 영어 성적이 참 애매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할까 싶기도 했지만 영어를 못하는 이 현실과는 상반되게 되게 항상 넓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지방 사람인데 항상 제가 살던 지역보다 더 넓은 곳, 서울에 가고 싶어 했고 될 수 있으면 서울보다 더 넓은 해외에 가고 싶어 했고 이 넓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해서 영어를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이게 안 되지만 어쨌든 붙잡고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오면서 그래 지금까지는 영어 공부를 수능 영어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공부 방법이었을 수 있다. 회화는 또 다른 영역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회화학원도 다녀봤는데 그래도 영어가 저는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남들 눈치도 많이 보는 성격이었고 좀 쓸데없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들 눈치도 보고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영어를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완벽하지 않은 나의 영어를 사람들 앞에서 구사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영어 학원을 가도 자신감 있게 막 뱉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들 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오고 해서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해서 거의 영어 학원을 끊어도 한두 달 하고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새해 결심으로 올해는 진짜 해보자 하고 또 한두 달 하고 포기하고 이거를 몇 년을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취업을 하면 여행 같은 거 가기도 어렵다고들 막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취업을 하기 전에 미국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그때 친구랑 같이 2주 동안 미국을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제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2달 동안. 근데 그러고 미국에 뉴욕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을 공부하고 왔는데도 막상 외국인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혹시 내가 좀 틀리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너무 상황이 저한테 스트레스였는지 한 2일차인가 3일차부터 인후염이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한 2주 동안 거의 말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뭐 어찌저찌 여행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 상황들이 저한테 너무 창피한 기억으로 남아서 그때부터 영어를 진짜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취업 준비 직전에 이제 여행을 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토익 스피킹 시험도 나름 준비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 여행을 계기로 너무 자신감을 제가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토익 스피킹 시험도 그냥 응시도 안 해보고 영어를 아예 포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게 제가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하자마자 한두 달 뒤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아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히게 된 거예요. 또 그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끔 해준 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엄청나게 솟구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업무도 저한테 되게 잘 맞았고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 안정적인 급여도 매달 나오고 저를 서울에 있게 해주고 한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불만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직도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스스로 내가 영어를 잘 하게 되지 않는 한 지금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제가 원래 꿈꿨던 뭐 해외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흥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쯤 지났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좀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한 친구가 뭐 너희는 미래 계획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뭐 1년 뒤, 2년 뒤에 나도 이 회사에서 지금처럼 그냥 보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저랑 친구 3명이 더 있었어요. 총 4명이 있는 자리였는데 저 빼고 다른 친구들이 다 뭔가 지금이랑 되게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동안 친구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구나 하면서 그 꿈꾸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반짝반짝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워홀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 한 친구가 캐나다 워홀을 가고 싶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때 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29, 30에 인생의 모든 게 안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살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뭔가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뭔가 의지도 많았고 의욕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의욕이 다시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오랜만에 들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워홀이 뭔지도 모를 때니까 뭐 해외를 갑자기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지금부터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하고 싶어진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발목을 잡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영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를 공부를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싶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영어를 미리 해두면 그때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첫 계기였어요. 그래서 진짜 몇 년 만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웬걸 이때부터 영어 공부가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몇 년을 해도 안 되더니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막 재밌고 조금 더 해보고 싶어지고 심지어 그게 일주일에 3번? 하루에 한 2시간이 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숙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퇴근하고 영어학원 가는 게 막 너무 기다려지고 숙제도 막 꼬박꼬박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욕이 막 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늘 똑같았던 회사원의 그 일상적인 루틴에 새로운 스케줄이 들어온 게 더 재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기에 하는 영어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의에 불타올랐을 때 이걸 정말 써먹어 보면서 실생활에서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친구가 말했던 그 워홀이라는 제도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인터넷에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30살까지 뭐 워홀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진짜 대충 알아본 거라서 그게 뭐 만 나이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30살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29살이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진짜 친구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막 삶의 의욕이 엄청 생겼을 때여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PT도 막 배우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 PT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쌤, 저 근데 요즘에 워홀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쌤이 뭐 어떤 나라를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호주도 좋은 것 같고 캐나다도 좋은 것 같은데 캐나다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스몰 톡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쌤이 근데 캐나다는 선착순으로 뽑는다던데 가고 싶으면 빨리 신청해야 될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워홀을 찾아봤다고 했을 때 진짜 대충 찾아봤댔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라마다 지원 방식이나 선발 방식이 다른 것도 몰랐고 그냥 어딘가에 신청을 하면 바로 뽑혀서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이제 쌤이 갑자기 선착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운동 끝나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100% 선착순은 아닌데 약간 선착순 개념이 섞여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찾아보니까 캐나다 워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하면 약간 선착순 반, 랜덤 반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당첨이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당첨이 되면 1년 안에만 출국을 하면 되고 만약에 1년 안에 출국을 못할 경우에는
뭔가 다음 신청에 페널티도 딱히 없고 그냥 또 한 번 신청을 하면 되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신청을 해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신청을 해서 뭐 안 되면 말고, 근데 만약에 합격을 하면 1년이나 고민해볼 시간이 있고, 근데 1년을 고민했는데 안 가고 싶으면 그냥 안 가고 다음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서류랑 이런 거 준비를 해서 바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신청을 하고 정말 오래 연락이 없었거든요. 계속 합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를 잊고 살 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 전에는 회사에 엄청 만족을 하면서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받고 막 공부를 하면서 워킹홀리데이에 신청하는 기간이 반년 정도? 엄청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회사의 어떤 사정들이 되게 많이 변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퇴사를 고민을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합격 메일이 온 거죠. 드디어 몇 달 만에. 근데 이게 메일이 왔다고 해서 또 제가 바로 퇴사를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게, 20대 후반 30대 워홀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 당연한 현실적인 이유들로 저도 고민을 정말 오래 했는데, 그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정말 여기는 퇴사를 해야겠다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의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있었고, 그 와중에 퇴사를 결심한 사건이 또 생겨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일단 더 다니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직을 하거나 워홀을 가거나 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계속 말했지만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그 생각이 엄청 강했어서 그 당시의 스펙으로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그렇게 좋은 회사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직보다 그냥 퇴사를 하는 김에 이참에 캐나다에 가서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퇴사를 하고 워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이 1년의 과정 안에서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저는 상황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친구들을 통해서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우연히 PT쌤이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다시 한번 캐나다 워홀을 알아보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워홀 합격 메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게 돼서 퇴사를 고민하게 된 일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조금 워홀에 관심 있는 상태에서 뭐 워홀을 지원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거나 회사의 생활이 원래대로 쭉 안정적이었다면 사실 워홀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워홀에 마침 관심을 가지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결국 워홀을 떠났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워홀을 떠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워홀도 엄청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 하면 사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을 거예요. 왜냐면 워홀을 떠났는데 워홀 생활이 뭐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고 돌아왔는데 다시 취업이 안 된다 하면 그때 내가 그냥 가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건데 라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이유로 워홀을 포기를 했는데 워홀을 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지나서 아예 못 가게 된다 하면 또 그때 내가 그냥 다 포기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날려버렸다니, 이렇게 하면서 또 후회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조금의 후회는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기가 지금 더 마음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취준을 시작을 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워홀을 선택한 거에 큰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실적인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캐나다 워홀 끝나고 일본 워홀을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다음 영상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려요.